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3억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진 않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천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공공분양 용연자이 크레스트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물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민간 분양과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약 통장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 그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회 최대 납입 금액인 10만원, 10만원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납입해서 납입 금액이 많으냐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그런 순차제에 따라서 당첨자를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연자이 인천에서 분양하는 이 분양 물량에 대한 정보를 오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사업 개요를 보면 미추홀구에 이제 용연동에 위치를 한 분양 물량이고,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세대수가 2277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499세대예요. 그래서 이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약 통장에 납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분양가 자체가 뭐 아주 비싸게 책정은 됐지만 또 아주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층까지 17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주택형은 이제 중소형 규모의 59제곱미터, 74,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집니다.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이나 소득의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나 소득 기준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 자산이나 소득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60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의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11월에 분양 예정, 입주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하고 시세에 따른 분석도 한번 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입지적인 가치가 그렇게 우수한 곳의 입지는 아닙니다. 인하대 여기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CTOCL,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하객지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 CTOC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분양이 끝났고, CTOCL은 그 주거나 상업, 모든 복합적인 그런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축의 아파트와 신축의 아파트들이 같이 공존하는 아파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양가 자체가 최근에 이제 동탄에 그 디에트르가 말이 많죠. 너무나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오히려 이 용연자의 크레스트의 분양 가격이 이제 4억대 뭐 중후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하고도 견주어 본다면 아주 그렇게 저렴한 분양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높거든요. 그리고 인하대역 인근에 있는 스카이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6억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용연자의 크레스트의 그 가격 상승 여력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공공분양의 청약 저축의 납입금액, 그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연자의 크레스트에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이 구시가지에 있는 부분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변의 초등학교의 거리, 이런 것들이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역세권이 아니라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1군 건설사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인천의 가치, 이 용연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현자의 크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입주가 2023년인데 이제 84 A타입의 분양가가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 바로 근접해 있는 이 아파트 비교 사례 용현 LH 미추홀 그 퍼스트의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4년 차가 됐는데 33평의 실거래가가 이제 4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아파트 LH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분양가하고 이 기존에 있던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물론 용현자의 크레스트의 입지가 이 역하고의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가 있고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동탄에서 분양을 하는 데이트를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공공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두 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동탄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비싼 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현 인천 SK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평형이 실거래가가 이제 위치가 여긴데 인하대역하고 더 가깝죠. 6억 9천만 원의 이제 최고가가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가격 차이가 2억 정도의 마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역하고 가까운 SK뷰하고 봤을 때 이 2억까지 프리미엄이 과연 붙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은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용현 LH 미추홀 퍼스트하고 가격을 같이 한다는 거는 이제 입지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 파워를 봤을 때 좀 비교가 되기는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아파트보다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보여지지만은 그래도 이 분양가 자체가 공공분양인데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금 더 저렴하게 좀 책정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제 이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 11년차 된 아파트가 34평이 3억 7,900만 원에 용현 엑슬루타워 아파트가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분양 일정 2020년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현동 인천 용현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 29평이 4억대 초반에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용현자의 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률이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신축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아래쪽에 있는 CTOCL의 분양 가격은 이제 6억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용현 자이 크레스트가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 분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저렴한 분양 가격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 인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 브랜드 가치의 파워 그리고 지금 84 기준으로 5억대를 넘지 않는 그런 시장들이 많지가 않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금이나 여러분들이 이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입지에 부합하는 실거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빡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동간거리가 되게 좁아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역시나 배치도를 봐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동간거리가 넓어 보인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 가운데 부분을 공원화 해가지고 좀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화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이 같은 경우에는 엘리시안 가든이나 펀그라운드 같은 그 자이만의 가지고 있는 특색의 그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인천에서 커뮤니티의 강점을 갖는 자이의 아파트가 생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보면은 세대수가 작은 것들은 좀 뺐고요. 세대수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59 A타입 같은 경우에 527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자산과 소득의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의 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돼 있고 현관에 팬트리도 있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땐 대체적으로 4베이의 판상형 구조 치고는 59 타입 치고는 자이에서 굉장히 잘 뽑은 구성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5구 B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작아서 빼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평면이 좀 좋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베이의 구조이고 이제 마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은 그래도 주방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아 보이고, 이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쪽에도 또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레스룸의 창문이 정면하고 측면으로 다 있고, 그리고 침실에도 이렇게 발코니 쪽에 창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룸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5구 B타입의 평면도도 굉장히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 168세대이고 구조가 이제 타워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구조가 안 좋아 보이는 구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보시면 드레스룸도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진입을 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알파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안방하고 침실 2, 침실 3이 있고, 이 타워형인 탑상형의 구조이긴 하지만은 이 알파 공간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거실하고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것은 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A타입과 B타입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구조가 좋지 않는 비선호 타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A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알파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 4개로 구성이 된 공간이고, 알파룸이 있으면서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평면은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이제 식탁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드레스룸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74 타입의 평면도 치고는 알파룸과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좀 잘 구성이 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74C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4세대 있고 방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 공간이 조금 넓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도 여유 창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드레스룸의 창문이 측면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 발코니하고 안방의 발코니하고 드레스룸의 환풍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 주방 쪽에 창문이 없는 곳 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이 측면 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풍에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A타입, 앞서서 보신 74A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C타입이 월등히 구조가 나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어느 평면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D타입 같은 경우에는 16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베이 탑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탑상형인데도 불구하고 침실 1, 2, 3이 있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습니다. 창문이 다 잘 나 있는 모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쪽 공간에 여유 공간에 창문이 나 있어서 탑상형인데도 이제 마통풍이 잘 될 것 같아요.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이쪽에 창고 공간, 여유 공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이 조금 작은 게 단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제 타워형 탑상형의 구조인 것 치고는 그래도 현관에 팬트리가 있다는 장점, 그리고 알파룸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마통풍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타워형 탑상형의 구조 치고는 그래도 평면 구성이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162세대에 있고, 제가 봤을 때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까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조는 좋다고 보여지지만 드레스룸 구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봤을 때 84 타입 치고는 드레스룸이 작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효율성 측면이 좀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알파룸과 팬트리 그리고 현관의 창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혁신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공공분양 치고는 이제 자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혁신적으로 이제 평면 구성이 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8세대이기 때문에 세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실이 있고 안방 1, 침실 2, 침실 3. 여기는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조금 넓게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현관에서도 추가 공간이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크게 뽑질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팬트리의 공간들은 좀 효율성 측면이 크게 구조를 잘 구성한 것 같고 드레스룸의 구조는 조금 효율성 측면이 떨어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안방의 발코니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측면 창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3면창으로 인해서 이 통풍 효과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인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한테 우선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60제곱미터 이하 신청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그 자산 보유 기준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의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소득의 보유 기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기간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이제 총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의 자격 요건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갖추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으로서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만 원의 이 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490만 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을 넘지 않은 자동차를 보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60제곱미터 초과 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5제곱미터를 청약 신청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의 그런 기준을 넘는 분들은 60제곱미터 초과 물량들을 신청할 거기 때문에 60제곱미터의 초과 물량이 당첨 확률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그 기준의 100%의 이하의 소득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구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그러한 소득 기준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구제곱미터의 청약을 신청한다. 그러면 내 가족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 월 평균 소득이 맞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을 넘으시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면은 부적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고 이 모집 공고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도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이제 5월 10일에 특별공급, 5월 11일에 1순위 해당 지역, 그리고 12일에 1순위 기타, 그리고 20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아래에 설명글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억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3억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은 그렇게 뭐 아주 높다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초반대, 그리고 84 타입은 4억 7천.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탄의 데이트가 너무나 싸게 나와서 이 4억 7천 요 분양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거와 준해서 본다면 이 용현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조금 비싸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이지만 3억대의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4억 초반대에 또 평면 구성의 포베이 구성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이 브랜드의 아파트를 갖게 됐을 때 커뮤니티의 강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이 세대수가 작은 것들은 제외를 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이제 84 타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84 타입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의 공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이 좀 낮은 5구제곱미터를 노리시는 게 당첨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본다면은 59 D타입 같은 경우에 탑상형으로 구조가 별로 좋지가 않았죠. 이런 59 D타입 같은 경우를 노리신다면 그래도 조금 낮은 그런 그 저축 총액으로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 물량을 보시고 이제 59 타입 이하로는 소득 기준과 자산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59 타입을 여러분들이 좀 노리시면은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봤을 때 아주 과도하게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주변 시세하고 봤을 때. 하지만은 이 분양 물량이 아주 높은 시세 차익, 마진을 가져가진 또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포베이의 판상형의 알파룸까지 원하신다 하는 분들은 이런 뭐 84A 타입이나 청약 신청을 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좀 더 기다렸다가 이 청약 통장을 더 값진 데 쓰고 싶다, 시세 차익이 많은 곳에 좀 쓰고 싶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저축액이 2천만 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이런 인천에 쓰기에는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을 좀 아끼셨다가 좀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